오늘은 삼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삼재라 하면 어떻습니까? 왠지 좀 무서운 생각도 들기도 하고, 뭔가 극복해야 될 대상이기도 하고, 그렇죠. 한 해가 시작되면은 우리가 흔히 뭐죠? 올해는 누가 삼재인가? 그럼 삼재를 어떻게 하냐? 삼재에 벗어나는 방법은 뭐죠? 부적 쓰는 방법이 있죠. 삼재는 뭐냐면은 어떤 재앙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 삼재란 것이 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밀양 표충사를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니까 뭐죠? 절 큰 그 입구에다가 삼재 소멸 대법회 이렇게 써놨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대형 사찰인 이 절에서 이 스님들이 도대체 이 삼재를 어떻게 보고 삼재 소멸 대법회를 하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불교를 잘 모릅니다만은 이거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삼재란 것은요 불교의 내용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될 일이죠. 왜냐하면은 이거는 흔히 말하는 미신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아마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계셨던 그 푸른 눈의 스님, 그죠? 하버드대 출신이고 현각 스님이 우리나라 대한 불교 조계종을 떠났죠. 그분이 불교를 떠난 것이 아니고 아마 우리나라의 대표적 종단인 그 조계종에서 하는 그 미신적 어떤 특성, 그죠?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떠났다고 그런 것을 제가 신문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뭐냐면은 이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삼재에 대해서 그 두려워하거나 또 삼재를 중요시하거나 이렇게 된 걸까? 이것을 좀 알고 보면은 아마 현혹되지 않은 그럴 것 같습니다. 아마 철학원이 대다수의 철학원들이 이 삼재가 없으면은 수입이 훨씬 더 줄겠죠. 뭐 절에도 마찬가지겠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럼 삼재가 뭐냐면은 제가 삼재가 뭔지 물어봅니다. 사람들한테 삼재가 뭐냐? 삼재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것을 알고 나면은 삼재에 대해서 그렇게 좀 두려운 생각, 이런 생각을 벗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삼재는 뭐냐면은 저희들 명리 이론에서 삼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지지 삼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제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이런 거죠. 이것을 인오술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뭐죠? 신자진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해묘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사유축이랍니다. 축이랍니다. 이것을 12개의 지지가 다 들어가죠. 우리가 순서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은 뭐죠? 자축, 인묘 이렇게 다른데 12개 다 들어갑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은 이것을 삼합이라 그래요. 삼합이라 그러는데 합이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뭐죠? 합이 되면은 좋다 이런 얘기를 말합니다. 이것도 너무 한쪽으로만 생각되어 있는데요. 그럼 삼합이 뭐냐면은 이것이 이제 지지삼합이라 그러는데 이것이 화가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수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등등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명리 강의를 할 때 이것을 보지 마라 그럽니다. 다른 정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자 이게 뭐냐면은 인, 오, 술 이것이 뭐죠? 세 가지가 화의 특성으로 친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서로가.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12지지인데요. 이 지지를 띠로 바꿔볼까요? 띠로 바꾸면 뭐죠? 이것이 범띠가 되고 이것이 뭐죠? 말띠가 되고 이것이 개띠가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 범띠나 말띠나 개띠는 합으로 똑같은 화의 특성을 합으로 우리는 이웃 사촌이단 말이에요. 친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도 같이 겪고 안 좋은 일도 같이 겪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지? 그게 성합이에요. 그러면 범띠, 말띠, 개띠는 언제부터 삼재에 들어가냐? 이것을 이제 이 공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요 제일 앞에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충극을 받는 충을 받는 그 해부터 삼재에 들어갑니다. 요게 충이거든요. 우리는 인신충이라 그래요. 전문용어로. 그러면은 요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신년에 삼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년, 술년, 그지? 이걸 생지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덜삼재라 그러죠. 이거는 뭐죠? 가장 강력한 힘을 가져요. 그래서 늘삼재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 이미 끝나는 거예요. 이제 힘이. 빠져나니까 날삼재라 그래요.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지? 그 왜 끝나면은 이 원리는 뭐냐? 제가 간혹 어떤 그 철학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럼 이 원리가 뭐냐? 물어봅니다. 그죠? 실제로는 원리도 모르는 분도 많습니다. 그냥 써줘. 아마 질문해보면은 답변할 수 있는 분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부분이 서로가 충이 되니까 서로 만나면 뭐죠? 해롭다는 거예요. 자, 볼까? 이론적으로 보면은 좀 어려운 얘기지만은 이 범띠가 신년에 어렵다는 것은 다소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지만은 이 개띠는요, 이걸 우리는 토라 그래요. 이거는 금이거든요. 토가 토생금인데 서로 생관계인데 어떻게 싸울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해봅니다. 하면은 답변을 대부분 다 못하십니다. 잘. 왜 그러냐면은 이것을 통틀어서 화로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은 개띠는요, 이거 개인인데, 그죠? 술토가. 자기 개띠는 왜 자기 해에 삼재를 만날까? 삼재가 될까? 이런 점도 한번 의문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이게 전혀 뭐죠? 크게 그렇게 타당성이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내려간 거예요. 가장 기본 원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행의 생극의 원리예요. 이게 극이잖아요. 그죠? 충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것들이 뭐죠? 어떻게 그래 같이 이 3년 동안의 얼음을 겪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삼재는요, 흔히 말하는 조그마한 절이나 요즘 뭐 큰 절에도 부적을 쓰대요. 절이나 철학원들이나 보살집에서요, 연초되면 돈벌이 수단이죠. 아주 좋은 돈벌이 수단이에요. 그래서 버릴 수가 없어요. 여기가 볼까요? 자, 삼재에 들어가는 띠가 3개입니다. 3개 같으면은 몇 개죠? 들어가는 게 전체 12개니까 4분의 1에 들어갑니다. 그죠? 4분의 1이 삼재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4분의 1은 항상 삼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요즘에 뭐죠? 핵가족 시대에서 보통 4인 가족이에요. 4인 가족 같으면은 확률적으로 어느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하나는 뭐죠? 이 삼재에 끼어야 돼요. 해마다. 그죠? 그러니까 뭐죠? 연초가 되면은 항상 부적스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이죠. 그래서 못 버리는 거예요. 그지? 그러면 이거 참, 어떡해요? 대한민국
발전하기 힘들어요. 항상 뭐죠? 국민의 4분의 1은 안 좋은 일을 겪고 사는 거예요. 25%예요, 25%. 25%. 대단한 인구죠. 그래서 또 묻습니다. 3대에서 안 좋다 그럽니다. 근데 나는 3대인데 올해 괜찮았는데요. 이러면 뭐랍니까? 싹 빠져나갑니다. 어떻게 해요? 그건 복삼제요, 당신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전혀 3대는 근거가 별로 없어요. 그지? 이것도 뭐죠? 합의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합의된 설명해 보려면은 잘 못합니다. 그지? 제가 묻습니다. 어떤 분한테. 명리 좀 하시는 분들한테. 이 오화와 여기 있는 술토가 만나면은 과연 화가 될까요? 설명해 보세요. 이럽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걸 화라고 하거든요. 이거 왜 화냐? 이게 뭐죠? 이 토는, 술토는 뭐죠? 가을이에요, 가을. 가을의 땅은 뭐죠? 이미 차가워집니다. 불을 활성화시키지 못해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또, 그래도 믿지 않으려고 그래요. 믿는 게 아니고,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럼 다시 한번 제가 묻습니다. 술시가 무슨 술시예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강생 중에 선생님 한 분은 술시는 술 먹는 시간이라고 그래요. 그죠? 왜 술시에 술 먹는 시간일까요? 저녁에 늦게 술을 먹으면 잘 취하질 않아요. 왜 낮에 술을 먹으면 잘 취하고 밤에 술을 먹으면 잘 취하지 않을까? 이것도 재밌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흔히 시중에 이런 말 있죠. 낮술 먹으면은, 그죠? 애미애비도 몰라본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낮술을 잘 못 먹게 하죠. 그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어떤 얘기냐면은, 이 낮은요, 양의 기운이 강해요. 그죠? 양의 기운이 강하다는 얘기는 내 몸속에 있는 양의 성분들이 밖으로 잘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지? 그 다음에 밤이 되면 뭐죠? 모든 게 수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속에 있는 활동 성분이 밖으로 나기 힘든 거예요. 주로 우리 학생들 보면은 야행성 있는 학생들이 있죠. 그런 학생들을 보면은 주로 음기가 강한 애들이에요. 양기가 강한 사람들은 밤에 자야 돼요. 왜냐? 낮에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술이 뭐예요? 술을 먹으면 뭐죠? 말도 잘 나오고 막 이러죠. 근데 기운이, 밖에 있는 기운을 밖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밖으로 드러내는 기운이 술인데 거기다가 낮에 술을 먹으니까 뭐죠? 양기운이 있으니까 더욱더 밖으로 드러나는 거죠. 빨리 취하죠. 그래서 술은 술시부터 먹는 게 술이 덜 취하는 거예요. 안에서 나오려고 그러지만은 밖에 있는 기운이 다져주는 거예요. 그지? 그 술을 많이 먹게 돼요. 결국 뭐냐면은 양의 기운이 약해졌다는 시간이에요. 술시가. 그지?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3대가 나오는 김에, 이 삼합이 나왔거든요. 삼합이 나온 김에 제가 하나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흔히 삼살이라고 그러죠. 그죠? 삼살방, 대장군방,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장군방은요, 여기서 있는 게 아니고, 임묘진, 이래가 방합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또 차출, 빼냅니다. 이론을. 삼살은 우리가 살라니까 뭐죠? 살을 이런 살 쓰세요. 살기라고 그러죠. 자, 이 살인데, 삼살이라고 하니까 왠지 무서운 느낌이 들어요. 살인 이러잖아요. 그죠? 살기가 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올해 삼살방이다면은 그쪽으로 이사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그 삼살방이 참 무서운 방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선생님 올해 삼살방으로 이사를 가면 안 되지요. 그럽니다. 저는 가라고 하죠. 저는 이사 날짜를 빼놓으면은 언제 손 없는 날 좀 빼주세요. 그러면은 저는 반대로 얘기하죠. 손이 있는 날 이사 가세요. 아니, 어떻게 손이 있는 날 이사를 가라 그럽니까? 그죠? 엉터리 아니냐. 그런 눈으로 쳐다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죠. 손 없는 날 가면은
그 운송비도 싸고 인부도 많고 얼마나 쉬운데 왜 하필이면은 운송비도 비싸고 인부도 구하기 어려운 그 손이 없는 날 가냐. 내 말 듣고 가봐라. 아무런 문제 없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돌려보낸 경우도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삼살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남쪽에 삼살 있습니다. 이래 물으면은 예, 묻습니다. 삼살 있느냐고. 그 제가 삼살 있어도 괜찮습니다. 가세요 이러죠. 그러면 그래도 못 믿어요. 그럼 제가 삼살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설명을 해드립니다. 제가 언제 그 보살이란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우연한기에. 그러다 한참 얘기 나온 그 내용 중에서 제가 그때 북쪽으로 이사를 갈 때 상황인데 그때 삼살방이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당신이 철학을 한 사람 맞냐? 예, 맞습니다. 그러죠. 지금은 제가 저한테 당신 철학을 한 사람 맞냐 물으면은 저는 철학원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죠? 저는 수풍정이 철학원이 아니고 저는 뭐죠? 심리사주 상담실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분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철학원 하는 사람이 삼살방을 이사를 가려고 그러냐고. 그죠? 그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보살님, 왜 올해가 북쪽이 삼살방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다시 저한테 묻습니다. 당신 그것도 모르냐고. 아니, 왜 올해가 해마다 삼살이 바뀌는데, 방향이. 하필이면 올해가 왜 북쪽이냐고. 이렇게 그걸 설명해 달라니까 이분이 나를 떡 쳐다보더만은 한심하다는 눈으로 저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저한테 한 수를 각해줍니다. 보소. 삼살은 항상 해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뀌는 게라. 하나씩. 그래서 제가 다시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보살님, 왜 그럼 그렇게 돌까요? 그러니까 그분 하소리가 허허이 이 양반 옛날부터 그렇게 돌았단 말이야. 그지? 달력에 한번 봐. 그렇게 써놨지. 이런 얘기 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대다수가 뭐냐면은 그 삼살방에 대한 원리를 잘 모르십니다. 모르고 뭐죠? 뭐 전에서 나오는 달력이라든지 달력에 보면은 올해가 삼살방이 어디에 있다 써놨죠. 그걸 보면 펴니다. 또 오래 하다 보니까 뭐죠? 반방향으로 해마다 하나씩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거밖에 모릅니다. 삼살이 어떻게 나오나 하면은요, 이 삼합이라는 것이 이제 상당히 강한 합의 성격을 띈다고 이제 설명을 해요. 그러면은, 자, 올해가 뭐죠? 어떤 해에 걸리는다는 거죠. 올해가 병신년이니까 올해가 어디에 삼살반인가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병신년은 어디에 있습니까? 찾아보니까 여기 있습니다. 그죠? 신년에 있습니다. 신년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중심 세력이 수. 요 가운데가 중심 세력입니다. 이게 수거든요. 수의 방향이 뭐죠? 북쪽이에요. 수의 방향이 북쪽이에요. 그래서 올해가 이제 주 방향이 북쪽이에요. 해가. 그러니까 이 북쪽하고 반대가 돼요. 남쪽이잖아요. 그지? 그래서 올해 뭐죠? 2016년은 삼살이 남쪽에 있는 거예요. 그걸 충이라 그래요. 그래서 삼살은 그렇게 여기서 나옵니다. 그럼 내년은 어떻게 될까요? 나온 김에. 내년은 정유년입니다. 그죠? 내년은 정유년입니다. 정유년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있네요. 그죠? 숫자가. 이거는 뭐냐면은 금이거든요. 금은 서쪽을 해당됩니다. 서쪽. 그죠? 서쪽에 해당되니까 뭐죠? 서쪽은 이게 서쪽이거든요. 서쪽과 반대가 됩니까? 동쪽에 해당됩니다. 반대가.
동쪽이 되죠. 그러니까 내년에는 뭐냐면은 동쪽이 삼살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돌려보면은 어떻게 해요? 한 해에 하나씩 한 칸씩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이제 이 원리를 알고 설명해야 되죠. 근데 이 원리를 설명하시는 분이 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죠? 삼사를 신주단지설을 모십니다. 그분들은. 왜요? 돈이 되니까. 또 남쪽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러놓고 뭐죠? 큰일 났다. 올해는 남쪽으로 가지 않으면 큰일 나요. 우리 집에. 이 사람 그걸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러면은 그럼 뭐죠?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그래, 내가 부정을 해서 좋구만. 아니면은 뭐죠? 단지를 하나 묻어. 그러면 액땜해. 이렇게 피해갑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운명이라는 것이 인위적으로 바꿀 수 있다면은 그건 더 이상 운명이 아닌 겁니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은 되죠.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삼살했어요. 이게 뭐죠? 밥벌이 수단이에요. 여기서 또 뭐 나오면은 범띠, 말띠, 개띠는 우리는 사이가 좋아. 여기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궁합이 나오는 거예요. 궁합이 나오는 거예요. 궁합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지? 제가 범띠인데요. 저희들 여자 동기들이 그죠? 58년 개띠를 찾았대요. 왜? 합이니까. 58년 개띠를 만난 사람 다 잘 살까요? 그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4살 터울은 궁합이 좋다. 요 차이가 전부 4칸이에요. 다 4칸이에요. 그러니까 다 4칸. 4살 차이는 뭐죠? 궁합이 좋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왜 없냐? 첫날 제가 사주가 무엇인가 설명드릴 때 개인의 운명은 뭐죠? 태어난 날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띠에 따라서요.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이 다 같이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운명학에 대해서 특히 이 역학 이런 부분에서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저 동기들 만나보면은 우리는 뭐죠? 띠가 셌어. 범띠라고요. 팔자가 셀까요? 범띠라서 팔자가 다 기질이 셀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질이 좀 세면은 뭐죠? 아이고 내가 범띠가 신하라서 그렇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범띠가 다 강합니까? 아주 착하고 보드라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건 고양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궁합도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일리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궁합이 뭡니까? 살아가면서 서로가 좋고 안 좋고 문제거든요. 그 문제가 과연 띠에서 결정날까요? 왜 싸웁니까? 성격 때문에 싸우죠.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제가 궁합 얘기할 때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럼 이 삼재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의 명리 이론을 응용해서 그죠? 거기서 만드는 걸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 게 불가하다. 그지? 그래서 이 삼재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는 그렇게 흔들리실 이유는 저는 없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왜냐? 띠라는 것이 집단 운명이죠. 같은 해에 태어났고 그 집단 운명이 그죠? 그 사람 인생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각자 개인의 운명이 따로 있죠. 그래서 삼재는 알고 보면은 그렇게 무서워할 대상은 아니고 앞으로 삼재 때문에 뭐죠? 연초에 부적서로 가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죠? 그래야지 뭐죠? 그 불안 심리도 떨어지고 그러면은 아니 저 사람이 뭐죠? 철학은 장사하는데 지금 초를 치고 있다.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운명학 즉 명리가 사주 명리가 상당히 체계적인 학문인데 그죠? 너무나 뭐죠? 샤머니즘 쪽으로 흐르고 혹세무민 쪽으로 흐르는 것이 가슴 아프죠. 그래서 이런 우리 고객들이죠. 고객들이 수준이 높아지면은 그분들이 정말 이것을 제대로 공부하고
그죠? 제대로 공부, 돈벌이 수단보다는 정말 그 사람들한테 힐링이 될 수 있는 상담을 해주고 그에 대한 그죠? 보수로 수입을 키워간다면은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이미 더 좋고. 그래서 결코 그분들을 폄하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고 우리가 똑바로 알자는 내용을 전달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제가 3제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좋은 아이 출산법, 출생법, 좋은 아이 낳는 법, 그죠? 우리가 흔히 지금 결혼할 나이에 있는 젊은 분들은 당장 애를 가져야 되고요. 어떻게 하면은 괜찮은 애가 나올 수 있는가, 그지? 그 다음에 손녀, 손자를 바라보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손자, 손녀들이 좀 괜찮고 똑똑하고 이런 애를 낳을 수 있을까? 제가 그 방법을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려볼 생각입니다. 오늘은 3제의 허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